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2, 그리고 오버 액팅을 장점으로 극대화시킨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가 개봉하며 디카프리오 연기의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영화는 조나 힐, 매튜 맥커너이 등등 수많은 연기파 배우들의 향연이었고 그 중심에는 작두를 탄 듯한 디카프리오의 미친 연기가 있었다. 돈에 물들어가는 사람의 전락을 완벽하게 연기로 표현했으며 특히 타락해져가는 인물의 죄의식 없는 뻔뻔함을 정말 완벽에 가깝게 연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스카는 이 영화로 받아야 된다고 했을 정도였으나 결국 그해 오스카 나무주연상은 또 다른 신들린 연기를 한 매튜 맥커너이에게 돌아갔다. 후에 결국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으나 많은 사람들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받았어야 한다는 견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력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은 길버트 그레이프, 로미오 줄리엣, 마틴 스코세이지 작품들인 에비에이터,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와 블러드, 다이아몬드,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등이 있다. 어머니 이멀린이 디카프리오를 임신했을 때 이탈리아의 미술관에 갔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상화를 보는 중에 태아가 발로 차는 듯한 첫 태동이 느껴져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한다. 디카프리오의 말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이것을 우주의 신호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미남으로 유명하다. 이름은 리오나도 디카프리오. 리오나도 디캐프리오란 정식 표기는 제22차 외래어 심의회에서 표준 표기법으로 결의했다. 레오나르도의 표기는 이탈리아인의 한해 표준 표기법으로 인정한다.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라는 이름만 보면 정말 이탈리아인처럼 보이지만 미국에서 미국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고 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영어식으로 불러줘야 마땅하다. 그러나 보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쪽이 널리 퍼져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인터뷰에서 자신의 미들 네임이 비렐름이라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는데 영어식 발음 윌리엄이 아닌 독일식으로 비렐름이라고 발음하고 있다. 성하고 이름 모두 미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너무 외국인 같은 이름이라 배우 활동을 시작할 때 소속사에서 레니 윌리엄스라는 예명을 쓸 것을 요구했지만 디카프리오는 거절했다고 한다. 참고로 디카프리오가 어릴 때 레터맨 쇼 같은 토크쇼에 나오면 토크쇼 진행자가 맨 처음 물어보는 게 이름에 관한 것이었다. 1990년대 후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10대 소녀 팬이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이때 학교 앞 서점에서 팔던 디카프리오 화보집에는 디카프리오 본인이 이탈리안 혈통을 스스로 마음에 들어해서 영어 발음인 리오나도 레오나드보다는 또박또박에 라고 불리우는 걸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었다. 디캐프리오라는 라스트 네임 자체도 카프리 섬 출신자라는 뜻이 있다고 해서 더 그렇다는 근거도 나름대로 제시. 하지만 이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팬덤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명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 항목에도 나오는 한때 디카프리오와 연인 관계였던 지젤 번처는 이름이 독일식으로 보이고 브라질인인데도 한국에서는 포르투갈어식도 아니고 독일어식도 아닌 영어식으로 부르는 것이 널리 퍼져서 영어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아예 표준이 되어버린 경우이다. 이와 같이 비영어권 인물도 영어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디카프리오는 영어권 출신 인물인데도 영어식으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특이한 사례이다. 에페인 웨이 프로덕션의 설립자로 2004년에 세워 종종 마틴 스코세이지와 협력을 한다. 대표적으로 에비에이터, 셔터 아일랜드, 레버넌트 등이 있다. 2016년에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계약을 하였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기 영화, 캡틴 플래닛 실사 영화,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기 영화, 타임머신 두 번째 리메이크 등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공동 제작에 나설 예정이다. 동물보호, 환경 관련 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하거나 환경 관련 행사도 지속적으로 주최할 정도로 환경보호 운동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주의자이기도 해서 채식만 한다고 한다. 사실 예전에 배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원래 꿈은 해양 생물학자였다고 한다.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도 많이 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11번째 시간과 비포 더 플러드가 있다. 그리고 오펀과 레드 라이딩 후드 등을 제작하기도 했다. 실제로 디카프리오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기재 작성 내용을 보면 대부분 환경에 관한 이야기이다. 디카프리오는 어렸을 적부터 멸종동물에 관심이 많았고 주말이면 자연사박물관에 가서 동물들을 관람하는 게 취미였다고 한다. 그래서 배우를 안 했다면 해양학자가 됐을 거라고 한다. 그 때문인지 환경 문제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로 활동해왔다. 1998년 영화 타이타닉 촬영 후 디카프리오 재단을 설립하는 등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디카프리오 재단은 앞서 해양 보호를 위해 70억 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디카프리오는 지난 2014년 유엔으로부터 평화의 메신저로 지명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연설하기도 했다. 2014년 9월 20일에 유엔 평화사절로 임명되었다. 며칠 뒤인 9월 23일에 열린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는 지구의 기후변화와 대책에 대해 논하는 간단한 연설을 하기도 했다. 4분짜리 연설 비디오 링크, 그 이후에 마크 러팔로와 함께 친환경 시위에 같이 나간 적도 있는 걸 봐서는 환경운동에 대한 열정이 강한 듯 보인다. 또한 2014년에 시작한 52Hz 고래를 조사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에 5만 불을 기부하기도 했다. 2015년 자신의 재단을 통해 환경보호 기구에 $1,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기부한 돈은
아마존 워치, 세이브 더 엘리펀트, 월드 와이드라이프 펀드 등 각종 환경보호 기구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 및 아마존 정글 보호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에 대한 음모를 총괄했다. 투산업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샅샅이 파헤치며 주제를 확장해 동물권 및 올바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본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 소감에서도 레버넌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특히나 2015년은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눈을 찾기 위해 지구의 남쪽 끝으로 가야 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라며 기후 변화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를 찍었으며 실제로 비포 더 플러드를 통해서 환경 기후 변화에 관심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간접적으로 디스하기도 하였고, 나중엔 아예 직접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공직을 맡아선 안 된다는 말을 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만나기도 했다. 2019년 8월에는 아마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2021년 9월에 대체 육류 시장의 신흥 영역인 소세포에서 성장한 단백질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 알레프 팜소와 모사미트의 지분을 매입했다. 카메룬 에보숲 보호 캠페인 공로로 에보숲에 있는 열대 상록수의 이름을 디캐프리오의 이름을 딴 우바리옵시스 디캐프리오로 지었다. 2022년 10월 25일 비건 운동화로 유명한 브랜드인 엘스에 투자하면서 지속가능한 패션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브랜드 외에도 가죽을 재배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메트롤labs, 지속가능한 신발을 만드는 또 다른 브랜드인 올버즈 등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환경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디카프리오가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로 인해 소비되는 재원 때문에 환경 파괴에 조금이나마 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개인 제트기를 타고 다니거나 호화 요트를 타고 다니며 파티를 하는 모습이 자주 파파라치에게 찍혀 위선적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자신이 직접 영화사 에피오네이를 설립하여 에비에이터에서는 제작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여러 영화의 제작에 참여할 예정이며 영화 감독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애니메이션 팬이라 일본 입국할 때마다 초합금 시리즈를 싹쓸이해가는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자포네스크다. 또한 스시도 좋아해서 성게알을 한 번에 $1,000씩 사 먹기도 한다.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그랬듯이 디카프리오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1995년부터 일본의 여러 광고에 출연했고,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 오리코 카드 광고에서는 기모노를 입거나 검도를 하는 등 그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시 이 광고 시리즈는 모두 미국에서 촬영되었으며 시리즈 전체를 단 이틀 만에 찍었는데 출연료가 60억 원이었다고 한다. 일본에서의 별명이 레오닌 메오양 정도 인기가 높았으며 방위도 많이 했다. 그에게는 잭 니콜슨 표정 GIF 이미지 개인기가 있다. 실제로 나이 먹을수록 생김새도 잭 니콜슨을 닮아가고 있으며 잭 니콜슨을 자신의 연기 롤 모델로 삼는 듯하다. 참고로 이건 일본 예능에서 보여준 개인기인데 미국에선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진지한 대우 부분이나 환경운동가 면만 부각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컬처 쇼크 수준의 충격을 받는 듯하다. 춤 실력이 준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소 생뚱맞지만 독일에서 열린 브레이크 댄스 경연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연기를 그만두고 전문 댄서로 전향할 뻔했었다고 한다.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의 결혼식 피로연 장면에서 나온 브레이크 댄스를 통해 그의 춤 실력을 엿볼 수 있다. 늘상 오만한 바람둥이로 그려지고 하는 가십지들과는 달리 주변인들의 평가는 활달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이며 그렇게 많이 주목되진 않지만 할리우드에서 인맥과 신망이 두텁다. 하지만 절친에게조차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선을 긋는 게 명확하다고. 올랜도 블룸, 브래들리 쿠퍼와 친분이 있다. 디카프리오가 참여하거나 주최하는 환경 관련 행사 파티에 블룸도 종종 같이 참석한다고. 쿠퍼는 데뷔 전에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했는데 이때 자신이 일하던 호텔을 디카프리오가 이용하면서 그를 처음으로 만났다고 한다. 쿠퍼는 데뷔한 후에도 그와 친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여름에는 같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맷 데이먼과도 친분이 있으며 실제로도 둘은 디파티드에서 공동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마침 둘 다 2016년에 각각 마션과 레버넌트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디카프리오가 레버넌트로 수상을 하자 맷 데이먼이 인터뷰에서 디카프리오의 수상을 축하하기도 했다. 루커스 하스하고 절친이다. 디카프리오의 파파라치 사진엔 늘 하스가 보일 정도다.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주변 사람을 카메오로 등장시키곤 하는데 영화를 잘 보면 짤막하게 스쳐 지나가는 디카프리오의 어머니를 볼 수 있다. 어머니와의 정이 아주 돈독한데 최근에도 어머니 같은 분을 부모님으로 둬서 다행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제이, 에드가를 찍으면서 아들을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 부모를 둔 게 얼마나 운이 좋은 일인지 깨달았다고 한다. 이 모자 사이는 정말 각별해서 신인 배우 시절에는 레드카펫에 어머니와 함께 등장한 적도 많으며 해외 홍보 투어 시에도 어머니를 동반한다.
2013년 내한데도 어머니와 함께 왔었다. 또 자신의 어머니만큼이나 외할머니도 굉장히 아낀다. 이혼했지만 아버지와 관계도 친밀하게 맺어오고 있으며 2008년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을 위한 재단의 특별상 수상 때 아버지와 함께 공식적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디카프리오의 여성 취향은 금발의 키가 큰 25세 이하의 어린 여성이다. 그래도 데뷔 초에는 흑발인 리브 타일러와도 교제했었다. 다만 2000년경 지젤 번천과 사귄 이후는 예외가 없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여자친구만 18명에 달할 정도로 수십 년간 많은 여성들과 사귀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비슷한 스타일의 여성들과 연애를 하고 있다. 덕분에 이 기준에서 벗어난 여성과 열애설이 뜰 경우 볼 것도 없이 걸러도 될 정도이다. 12번을 제외하면 한 여성과의 연애 기간이 12년 내외로 길지 않은 것도 특징이며 사귀는 여성의 나이는 절대 25세를 넘기지 않는다. 넘기는 순간 얄짤없이 헤어진다. 또한 데이트 코스조차도 늘 고정적인데 대여한 요트와 자전거를 타며 딱히 숨미지도 않고 뉴욕에서 길거리 데이트를 해 파파라치에게 어렵지 않게 찍히곤 한다. 금발 여성이 디카프리오와 함께 자전거를 탄 사진이 찍혔다면 연애 중이라는 증명이다. 사귀는 여성의 외모 외에 나이대도 비슷하다는 것이 알려지며 레딧에서 이런 정리짤까지 만들어졌다. 해당 그래프에 누락된 인물도 있는데 2017년 당시에는 1989년생 우크라이나인 모델 알리나 바이코바와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디카프리오의 나이 곡선은 갈수록 올라가 이젠 나이 50을 바라보는데 상대 여성들의 나이 곡선은 10년 동안 절대 25살을 넘기지 않고 제자리다. 할리우드 내에서도 유명한 얘기라서 결국 2020년 제77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호스트로 나선 니키 저베이스에 의해 신랄한 풍자의 대상이 되었다. 레딧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듯 미국에서도 이런 나이차는 비난의 대상이며 1년의 백인 금발 여성 취향은 성도 착증이라는 조롱까지 듣고 있다. 2021년 넷플릭스 영화 돈 룩 업의 레터박스 리뷰에서 최다 좋아요 수를 받고 있는 리뷰가 또래 여자를 좋아하는 척하는 네오의 오스카 상급 연기라며 그를 비꼬는 글이다. 이제 2000년대생도 새 여자친구로 삼을 듯하다. 심지어 타이타닉에서 잭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죽음을 택한 이유는 로즈의 나이가 25살이 넘어서 그런 것이라는 말까지 있었다. 2022년 열린 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호스트로 출연한 티넌 톰슨이 젠데이아의 26세 생일을 축하하며 그녀는 이제 막 26살이 됐다. 26살은 할리우드에서는 이상한 나이다. 고등학생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히 어리지만 디카프리오와 데이트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는 농담이 화제가 되었다. 같은 해 앞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에이미 슈머가 디카프리오는 점점 늙어가지만 자신의 어린 여자친구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한 활동하고 있다. 고 놀리기도 했다. 특히 이 발언 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는 제시카 차스테인의 반응이 절묘했다. 이렇듯 그의 연애 방식은 미국 내 각종 시상식의 단골 놀림거리이다. 카밀라 모로네와 헤어진 이후 디카프리오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모델 마리아 베레고바, 모델 빅토리아 라마스, 모델 에덴 폴라니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2023년 2월 17일 디카프리오가 자신의 연애사에 대한 계속되는 추측과 조롱에 불쾌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그가 25세 이하 여성과만 교제한다는 이미지를 버리고 싶어한다며 이 같은 루머가 계속 그를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는 디카프리오가 연애가 아니더라도 공식석상에서 젊은 여자와 사진이 찍히면 여자가 위험하다고 디카프리오를 놀리는 게 일종의 밈이 되었다. 2023년 8월부터는 25살의 모델 비토리아 세레티와 열애 중이다. 주변에 따르면 비토리아에 정착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할리우드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배우들 중 한 명인데도 유독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만 상복이 없었다. 우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타이타닉부터 나무주연상 이야기가 나왔지만 수상에 실패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제이 에드가로도 노려봤지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조차 되지 않았다. 주인공 존 에드거 후버 역의 디카프리오보다 오히려 클라이드 톨슨 역의 아미 해머가 더 주목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아카데미 수상만을 노리고 노골적으로 진지한 연기만을 골라 한다면서 오히려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었다. 아카데미가 좋아할 법한 실화 바탕의 영화, 유명 감독의 영화 위주로 출연하여 지나치게 오스카상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주된 비판의 내용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영화기자 백은도 채널 CGV에서 생중계한 제88회 아카데미 영화제 시상식에서 디카프리오의 나무주연상 수상을 지켜보며 이제 부담감 없이 즐겁고 가벼운 영화에도 나오는 디카프리오를 한번 보고 싶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이를 놀리는 유명한 드립이 있다. 일명 오 린다 아임 쏘리 린다 탈진 필력으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장면 연출을 담아낸 덕택에 많은 국내 커뮤니티에 퍼져 디카프리오를 놀리는 밈이 되었다. 이 트윗 내용은 레진 코믹스에서 작품을 연재했던 하양지가 남긴 트윗인데 작가 본인이 내 작품보다 이 트윗이 몇 배는 더 유명하다고 씁쓸한 감상을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국내 언론에서 이 밈을 다룬 적도 있다. 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드디어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을 때도 이를 인용하기도 했다. 2013년 아카데미 시상식 디카프리오는 당의 장고에서 또다시 명연기를 하지만 노미네이트조차 못했다. 이에 연기상을 수상한 다니엘 데이루이스, 크리스토프 발츠, 제니퍼 로렌스, 앤 해서웨이가 함께 모여서 웃는 짤이 있는데
거기다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놀리는 밈이 있다. 트위터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오스카 수상 직후 1분당 무려 44만 건 이상의 트윗이 올라왔으며 이 기록은 신기록이라고 한다. 이전 기록은 2014년 오스카 엘렌 드제너러스와 탑 배우들 셀피로 분당 25만 5천 건. 한편 시상식이 끝난 뒤 트로피 실물을 수령할 때 이에 대한 농담을 하기도 했다. 오스카 트로피는 시상식장에서 곧바로 수상자의 이름을 새긴 뒤에 주는데 디카프리오는 트로피에 이름을 새기는 담당자에게 이걸 매년 하셨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줄 몰랐거든요.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트로피를 어떻게 보관하죠? 라고 말했다. 즉 그동안 아카데미상을 못 받아서 아카데미상 트로피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른다는 자학 개그이다. 1년 후인 2017년 2월 26일에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전년도 나무주연상 수상자로서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엠마 스톤에게 전달했다. 여담으로 오스카 수상 이후 필모 갱신 기간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 때문에 오스카를 받고 나서 의욕이 식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디카프리오 본인이 오스카를 받은 이후 천천히 쉬면서 환경운동 등에 전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